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이제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윤상현. 윤상현. 아이고,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참 큰 실수하셨네요.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할 네? 때가 있어요. 그 본심 아니에요? 윤상현 후보, 저 본심은 아닙니다. 윤상현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했네요. 윤상현 후보, 이 보니까 조금의 지금 전략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좀 이번에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모습들, 다시 재집권이 가능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당이 가야 될 그 행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강 2중 1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중 2야.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일단 집도끼부터 확실하게 잡자. 네. 당원 투표 80%. 이거부터 확실히 잡자. 해가지고 기존의 집도끼.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집도끼 플러스 산토끼 같이 공략하는 전략을 피는데 반해서 네. 나머지 세 후보는 집토끼 위주의 공략, 득표 전략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가 높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이 대통령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저는 가장 좀 전략적으로 보면 지난 우리 대선에서 승리했던 공식은 뭐냐면 당시에 전통적인 우리 보수뿐만 아니라 또 중도 보수라든지 또 뭐 저쪽 좌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과 연합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즉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이념 지형 자체가 보면 뭐 30대 30대 뭐 30대 뭐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30이고 중도가 한 30에 30 뭐 40% 정도 돼요. 그러면 중도 진영을 누가 얻어낼 것인가? 지금 지지율을 보이시겠지만 저렇습니다. 지지율 자체가 보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한 걸 보면 47%나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거는 사실은 착시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은 보시면 안 돼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같이 봐야 되고 그렇죠. 국민의힘을 따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뭐 5대 3 뭐 이 정도 이렇게 지지율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당연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의 전략은 당연히 확장적 전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확장적 전략을 가야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재집권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지금 잘못하면 이제 영남 자민련이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다 보니까 그 중에 책임당원 40%가 또 영남에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도권이나 뭐 충청권, 경기권 뭐 이런 데에 영남 출향 또 당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영남 표심이 어떻게 보면 한 5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을 너무 생각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계속 뭐 무슨 대구 가고 안동 가고 또 무슨 칠곡 어디 봉화 이런 데 가고 원희룡 후보도 이제 그쪽 가고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도 주말에 네. TK, PK 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새로운 그 가능성, 새로운 영토 개척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네. 참고로요.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점심을 누구랑 먹었냐 하면요. 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중에서도요. 6급 이하. 6급 이하. 보좌진이 이제 왕 보좌관은 4급이잖아요. 네네. 4급, 5급 있는데 6급 이하. 그게 이제 국보협이라고 하는데 국보협 내에 6급 이하 미래세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한 7명, 7, 8명 피자집에서 여의도 피자집에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 피자가 나오기 전까지 대화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게임이었어요. 게임. 컴퓨터 게임. 그래갖고 한동훈 위원장이요. 자기가 최애하는 게임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을 했어요. LOL 뭐 이런 건가요?
스타크래프트, 삼국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이런 전략 게임을 평소 즐겨 한다. 피자 나오기 전까지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젊은 보좌진들이 삼국지 게임 플레이 할 때 플레이 스타일이 어떠냐 뭐 이런 질문도 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를 했군요. 우리 현종님은 이거 뭐 거의 전혀 문맹 수준 같아요. 네. 문맹. 저는 뭐 예?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문맹 수준인데 그냥 조금 이렇게 이걸 소개해야 되니까 아는 척 할 뿐입니다. 저도 게임 못 합니다. 그 삼국지 게임 하다 보면 이제 캐릭터를 자기를 뭘로 삼을 것인지 조조로 할 건지 유비로 할 건지 손권으로 할 건지 이게 아무래도 삼국지의 각 삼국의 이제 우두머리가 조조 유비 손권이니까 인기 캐릭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떤 캐릭터를 주로 쓰느냐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남만의 맹획이라고 있대요. 맹획? 예, 맹획으로 게임 그 선택해서 하는데 맹획으로 그 선택해서 하면 게임에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캐릭터 자체가 약하니까. 그래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야지만 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좀 약한 캐릭터를 잡아갖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종님은 그 여기 가면 대화에 한마디도 못 꼈을 거예요. 전 뭐 한마디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게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20대 30대들은 또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야 무슨 게임해 막 이렇게 아버지가 막 혼내고 그러면 20대들은 그 다음부터 대화를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합니다. 야 요즘 게임 뭐가 재밌냐? 뭐 삼국지 어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자, 바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더라도 야 무슨 젊은 애들이 뭐 지금 뭐야?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꼰대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어요.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청년 뭐 이야기하고 수도권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뭔지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맨날 가서 청년하고 예를 들어서 게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청년하고 게임 뭐해 뭐 이러면 뭐 저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 말로서만 수도권 이야기하면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관련된 이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했던 이 지구당 부활 문제 바로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나머지 4명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와 관련된 문제 고민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토론에 오고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래도 보니까 한동훈이가 많이 고민했더라.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냐. 그렇죠. 자 그러면 중수청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지구당을 일단 부활해야 된다. 부활하기 위해서 왜냐 이번에 한 번씩 출마해 본 분들 아마 다 절박하게 느낄 건데 사무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무실 없으면 사람 만나려면요. 정치하려면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모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현역 의원들은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요. 경기도의 현역 의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인천의 현역 의원들 누구?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뭐 사람 내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겨냥을 해서 뭔가 키우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투쟁을 하더라도 근거지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만들어놔야 뭔가 투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게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다 공허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랬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조금 실질적인 어떤 방법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게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무거운 얘기도 무겁다기보다도 또 이제 본론을 또 얘기할 때 이 지구당 부활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예. 특히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지난 총선에 의해서 이번에도 아주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는 원외 위원장들이 지금 우리 현정님이 설명해 준 그런 근거지를 분명히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구당 부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당 보좌진 출신 중에서 좀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오늘 심도 있게 대화가 오고 갔다. 왜냐하면 이 보좌관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급 정보에 접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를 단지 뭐 의원들의 뭐 심부름하는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네. 본인이 그 이제 정책 역량을 쌓아가고 그러면 이 보좌진을 하다가 보좌관을 하다가 여의도 연구원 같은데 정책 전문가로 또 가갖고 키우는 거예요. 네. 예. 뭐 이런 방안도 지금 오늘 얘기가 됐다라고요. 아하, 예.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좀 우리 후보들 간에 무거운 이야기가 좀 공방이 됐습니다. 아마 6.25 우리가 74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핵무장 문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접해 있으면서 지금 북한은 대략 50기 이상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전에서는 이 핵무기의 유무가 뭐 절대적이죠. 핵무기가 있으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가 있으면 뭐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북한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요. 오늘 나경원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짤막하게 올렸습니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데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그 글 좀 올려보실까요? 일단 핵전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공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핵보유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NPT를 탈퇴를 해야 됩니다. NPT를 탈퇴를 하게 되면 핵확산 금지 조약이죠. 탈퇴를 하게 되면 바로 국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국제 제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 반도체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SK 반도체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배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굶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효용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원님 이거 한번 설명해 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NPT 탈퇴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한미 관계부터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 자유 세계로부터 우리가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버텨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무모한 주장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매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전 내놨다고 보는데요. 저 이제 페북 글 쓰기 전에 와갖고 저희 캠프에서 토론을 거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다 구하고 해서 저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일본 있잖아요. 네. 일본도 비핵 국가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은요, 그 농축 그 재처리 기술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플루토늄이라든가 그 이제 뭐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고 요이 땅 해갖고 핵 개발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전문가로부터 직접 확인했는데 2-3달이면 핵무기 완성된다. 네, 일본은 빨리 만들 수 있다. 2-3달이면 핵무기 완성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차하면은 지금 트럼프 같은 좀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나와갖고 뭐 한미동맹 뭐 무슨 뭐 사실상 뭐 형해화시키고 뭐 주한미군 뭐 감축 또는 뭐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농축 재처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거를 개정을 해서 요새 미국 조야에서 이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허용해야 된다.
미국 조회에서 또 워싱턴 유수의 그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그 유사시에는 우리도 2달 만에 핵무기 완성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뭐 NPT 탈 때도 필요 없으니까 무슨 그 경제 제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술핵이 우리가 철수가 됐습니다. 카터 시절에 다 철수가 됐죠. 군산 기지나 이런데 전술핵 무기가 있었지만 다 철수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일본도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대만도 뭐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그렇죠.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후보가 제시했던 저 방법, 즉 우리가 재처리 기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는 플루토늄 생산되더라도 이걸 전부 다 이제 다 미국에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것만 가져도 사실은 북한에 굉장한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이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또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에요. 심정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독자적인 핵 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이런 걸로 보면 정말 이 세 명의 어떤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이 상당히 좀 깊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생각이 어느 정도 평상시에 이렇게 정립돼 있지 않으면 저건 사실 나경원 후보가 아침에 그 페북 한 줄로 질러가지고 네. 어차피 가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들이 후보 등록하러 가면 그거 물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긴급하게 딱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저거를 결정하게 되면 평상시 그런 바탕이 없이 저게 됩니까? 안 되죠.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어떤 리더가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보 상황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냥 무조건 뭐 사람들이 원하니까 핵 가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선동은 되지만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되고요. SK 하이닉스 문 닫아야 되고 현대중공업 문 닫아야 되고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 수출을 못 하니까요. 바로 NPT를 우리가 탈퇴를 해버리면 우리가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해고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NPT 탈퇴를 하면 북한이야 뭐 수출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거기야 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러면 핵무기 하나 갖겠다고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문 닫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걸 생각을 좀 해야겠죠. 한국 경제 아장납니다. 네. NPT 탈퇴하는 순간 한국 경제가 이게 완전히 우리 그 개방 경제인데 이게 그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럼 비현실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우리가 보수 정치가 과거에는요 부패했지만 유능하다 이런 점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 보수 정치가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네. 그 부패 이런 거를 저 좌파들이 갖고 가고 근데 좌파들이 부패는 했지만 이재명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게 뭐예요? 유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보수 정치가 평가받았던 게 이제 지금 그 이재명 같은 좌파에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한동훈 캠프의 이제 슬로건이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은 한동훈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은 한동훈인데 우리가 바라는 변화 중에 뭐냐면 유능함이에요. 네. 유능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쪽 좌파보다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방안들 솔루션을 계속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거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질른 게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장군 하니까 거기에 멍군 하고 그냥 그 단시간 내에 딱 나온 거거든요. 예. 저런 게 바로 이제 보수 정치가 다시 복구해야 될 유능함입니다. 참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은 이재명 혼자 나옵니다. 혼자 나와 토론도 안 돼요. 누가 토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만약에 4명의 후보가 나와서 막 이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느끼실까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력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각 후보마다 어떤 후보들의 깊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자 다른 의견들은 충분히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마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방송 토론을 4번을 하게 돼 있어요. 이번 그래요? 전당대회. 네네. 예, 권역별 합동 연설회가 5군데를 하게 네. 되고요. 첫 번째 일정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7월 9일입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일 겁니다. 그 이것이 정치다 시간에 예, 그 이제 전당대회 7월 9일 화요일 날 예, 여러분 그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그 5시 시간대 10분에 시작입니다. TV조선에서 예. 아. 그때 보면 이게 뭐 저 나경원 후보가 자꾸만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원웨이 한 개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특검법 솔루션도 그 보세요. 빵선인 한동훈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표 특검 그 독소 조항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자는 건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한동훈은 대안 있는 반대를 하는 거고 네. 나머지 세 후보는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지켜보죠. 그날 얼마나 이 토론에서 서로의 실력 차가 나는지 아마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아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정말 누가 준비되어 있고 또 솔루션을 갖고 있는지 아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